2001년 1월 15일 신문 사면에서는 그날 일어난 사고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거대한 유조선이 폭발한 것이다. 바다는 배를 삼켰고 고귀한 생명 9을 앗아갔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잔잔해졌다. 이 사고의 사망자 명단에는 심경철이라는 이름이 끼어 있었다. 26. 경철은 지극히 평범한 청년이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아름다운 불을 밝혀주고 떠나기 때문이다. 사고 당일 SK 소속 유조선 비하모니호는 울산항을 출발, 여수항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 항해는 순조로웠다. 아무도 이런 참사를 예상하지 못할 만큼. 배가 부교도에 이르렀을 때였다. 제가 그때 당직이라서 당직을 쓰고 있다가 갑자기 쿵 하는 폭음하고 들리고 나자마자 배가 기울고 전원이 나갔어요. 전부 다 꺼져서 탈출구를 타고 막 올라와 보니까 벌써 배가 가라앉고 벌써 화재가 너무 심하게 났더라고요. 오전 9시 55분.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다. 대봉체 중간에서 폭발음이 일어나더니 불길이 배 전체를 휩싸기 시작했다. 1분 1초가 급한 순간 선원들은 바다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하는 여자 실기생 2명이 끼어 있었다. 다 뛰어들고 이제 저희는 수영을 못해서 너무너무 당황하고 좀 그랬었어요. 근데 배는 거의 다 타들어가고 되게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이때였다. 이들 앞에 구명부표가 던져졌다. 여자 실기생들은 구명부표를 붙잡고 겨우 물에 뜰 수 있었다. 바로 경찰의 도움이었다. 저희가 소리 지르니까 바닷물, 그러니까 배 바로 앞쪽에다가 라이프링 던져주시고요. 그리고 그 라이프링 던진 데보다 훨씬 멀리 다이빙해서 자신을 그냥 수영하고 가셨고요. 연사님께서 저희한테 라이프링을 던져주시고 이제 그분은 맨몸으로 바다에 이렇게 뛰어드셨습니다. 예.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구명부표는 생명줄이다. 당시 경찰은 구명조끼마저 입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런 그가 구명부표마저 양보해버린 것이다. 얼음장 같은 바다에서 경찰이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손과 발뿐이었다. 설상가상. 이날의 해상 기온은 20년 만에 가장 낮았다. 경찰은 점점 견디기가 힘들어졌다. 우선 라이프링을 그분이 안 던져주셨으면 저희 못 살았죠. 그 떠있기조차 힘들었을 테니까요. 거기 수영 잘하신다는 분도 모두 다 동차해서 돌아가신 데다가 상당히 추웠죠. 아침부터 너무 추워가지고 원래는 기관실이 온도가 높아서요. 잠바 같은 걸 안 입어요. 근데 그날 너무 추워가지고 잠바도 입고 장갑까지 끼고 있었거든요. 바다에 파도도 되게 많이 치고 이렇게 물살도 되게 세고 날씨가 정말 너무너무 추웠어요. 이렇게 너무 추워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는 견디기 되게 힘든 그런 상황이었고요. 저희도 그 라이프링 때문에 겨우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날이 정말 얼마나 추웠냐면 그날 사고 나기 전에 뉴스에서 저희가 인천 앞바다가 얼었다는 그런 걸 듣고 되게 놀랐었어요. 막 되게 놀랐는데 그러고 그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 추웠습니다. 사람들은 차가운 바다와 싸우며 구조선을 기다렸다. 그러나 체온이 내려가고 힘이 빠지면서 모두 지쳐갔다. 하나 둘 생존을 포기하려는 사람까지 생겼다. 이때였다. 경찰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저 호흡만 하기만도 버거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경철은 마지막까지 희망을 잃지 말자며 사람들을 격려했다. 그의 노래는 지칠 줄 모르고 계속됐다. 경철의 격려에 힘입어 바다와 사투를 벌이던 사람들은 마침내 구조선을 만났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는 경철의 노래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정말 그 라이프링이 없었다면 저희가 살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나중에 던져주시고 난 모습을 보고 봤었기 때문에 병원에 있을 때 제발 살아계셨으면 그런 생각을 참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셔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팠고 정말 저희는 그거 없으면 못 살았었으니까 저희한테는 생명의 의미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해드리고 싶지만 해드릴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진짜 뭐 듣고 계신다면 좋겠지만 진짜 저 구해주셨고요. 그분 없었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하겠죠. 정말 감사드리고 진짜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생존자들에게는 잊지 못할 은인이 된 경철. 그러나 부모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아들이 되고 말았다. 유독 정이 많았던 아들 경철. 경철은 어려서부터 온순하고 착해 부모 속 한번 썩힐 줄 몰랐다. 말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묵묵히 부모를 챙길 줄 알았고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할 줄 알았던 아들 경철. 목포 해양대학교를 졸업한 경철은 군입대를 대신해서 배를 탔고 3년의 의무기간 중 겨우 2개월을 남겨놓고 참변을 당했다. 좋아하는 컴퓨터를 전공으로 살려 대학원에 진학하겠다던 경철. 부푼 꿈의 채취들은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이제 경철은 이 방에 없다. 하나뿐인 오빠를 잃어버린 여동생 선희는 수시로 경철에게 편지를 쓴다. 살아있을 때 더 잘해주지 못한 게 아직도 가슴 한켠을 아프게 한다. 어렸을 때부터 되게 욕심이 없었어요. 조금 제가 막내라서 그런지 욕심이 많거든요. 근데 오빠 같은 경우는 별로 뭐 가지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뺏으면 다 주고 되게 착했죠. 제가 오빠 흉내를 많이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빠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거든요. 그러니까 오빠가 막 고기도 안 먹고 이러면 그런 것도 따라하고 그런 식으로 제가 많이 따랐는데 그랬어가지고 처음에 같이 지내다가 대학을 지방으로 갔잖아요. 되게 허전해서 많이 울고 오빠 좋은 데 가고 엄마랑 아빠 걱정하지 말고 내가 잘할게 이제.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다음번엔 하고 싶은 일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오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도 많은데 경철은 선희의 얘기를 듣고 있을까? 아버지는 습관처럼 텅 빈 아들의 방에 들어온다. 작년 아버지의 생일, 아들이 용돈을 털어 선물해준 반지. 이 반지가 아들의 마지막 선물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다. 이제 아버지는 소리 없이 우는 법을 배웠다. 처음에는 원망도 많이 했었어요. 사실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 버리고 남을 위해서 희생정신을 갖는다는 그 자체가 부모로서는 용납이 안 됐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저보다 연약한 여실기생들을 구하고 저 세상으로 갔다는 데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 마음은 아프지만 편안히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라요. 경철은 가족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베풀 줄만 알았다. 지나치다 할 정도로. 평소에 늦지 않았던 아이였는데 어느 날 새벽 2시에 기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늦었느냐고 그 이유를 물어봤는데 집으로 돌아오던 길, 경철은 술에 취해 누워있는 한 남자를 발견하게 된다.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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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누구야, 씨. 여기서 주무시면 큰일 나요.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냥 두고 가면 남자가 어떤 변이라도 당할 것 같았다. 그래서 아저씨, 여기가 확실하죠? 아, 맞다니까. 빨리 배 눌러. 네. 누구세요? 나야, 임마, 삼촌. 삼촌! 삼촌 어디 갔다 와? 회사 갔다 오죠, 임마. 빨리 문이나 열어. 회사 갔다 아까 왔잖아. 오긴 언제 와, 임마. 빨리 문 안 열어. 삼촌! 그래, 꼬마야. 삼촌 오셨으니까 빨리 문 열어야지. 삼촌, 어떤 이상한 사람이 삼촌이래. 뭐? 어떤 놈이야, 오밤중에? 그렇게 얼마 동안 헤맸을까. 경찰은 인사불성으로 횡설수설하는 남자를 데리고 온 동네를 헤맸다. 이봐요. 정말 집 전화번호 생각 안 나세요? 집? 우리 집? 우리 집. 387에 2927. 387에 2927이요? 지금 가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낯선 사람의 집을 찾아주기 위해 몇 시간을 고생한 경찰은 결국 독한 감기로 고생했다고 한다. 원래 경철이는 그런 아이였어요. 평소에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젊은이였죠. 목포 해양대학교. 경철이 사랑했던 모교다.
이 학교에는 아직도 그를 잊지 못하는 수많은 친구들과 선후배들이 있다. 경철이 같은 경우는요, 보면은 그 박닥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애들하고 어울리는 거 그냥 무슨 트러블 없이 어울리면서 자기 할 일 하고요. 그리고 남학생들, 여학생 때 짓궂게 장난도 많이 치는데 경철이 같은 경우는 그런 장난이라기보다는 한쪽이 너무 심하게 하다 보면은 좀 다독거려주는 스타일이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참 밝고 명랑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에는. 다른 친구들이랑 달리 그냥 일상적인 대화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친구랑 뭐 전화하는 게 즐거웠어요. 그 친구랑 전화하면은 약간 그냥 속에 있는 얘기까지 싹 할 수 있는 친구여가지고 아무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아무 걱정을 자기 일처럼 생각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런 친구라서 되게 편안하고 즐겁고 그런 친구였어요. 제가 이제 그 사고 소식을 접하고 누군지 모르고 누가 그 실습생 구하고 죽었다는데 그때 저는 아마 경찰이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했어요. 그 바보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경철이 떠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그를 추모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아직도 뜨겁다. 이대로 경철을 보내는 것이 못내 안타깝기 때문이다. 선배님의 그 이런 희생 정신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역시 자신은 없고요. 선배님의 그 행동에 대해서는 저희 동기들 또 후배들 모두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숨 앞에서 뭐 이렇게 멋있다 그런 얘기까지 못하겠고요. 저희 학교 선배님이고 제 직속 선배라는 데 대해서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서명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경철의 명예로운 죽음을 널리 알리자는 취지에서다. 제가 만약에 그 상황이었다면 모르겠습니까? 저도 사관 정신으로서 무장된 그런 어떤 트레이닝 코스를 밟은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은 그렇지만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있다라면은 진정 나도 그렇게 할까라는 그런 참 내 자신에도 의구심이 듭니다. 하지만 이 심경철 항해사께서는 참 대단히 훌륭한 그런 고귀한 어떤 희생정신을 발휘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의사자 선정 문제에 있어서도 전 동문이 서명하고 또한 그 마음이 전해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필 규정으로서 그 의사자 선정 문제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철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정부에 그를 의사자로 인정해달라는 공문을 띄웠고 하루라도 빨리 좋은 결과를 얻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를 먼저 떠나보는 슬픔과 아쉬움을 이렇게라도 달래보고 싶은 마음이다. 그러나 이미 경철은 세상 속의 명예보다 더 귀한 명예를 얻었다. 누구보다 고귀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복음서에 있어서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제가 경철군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목사로서 참으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경철군의 그 상황이었다면 과연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생각하기로 경철군의 그 죽음은 목숨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친구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버린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 친구라 하였습니다. 저는 경철군의 죽음을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심경철 군의 죽음에 삼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생명까지 버리는 사랑. 주님이 가장 바라시는 사랑이다. 그 큰 사랑을 실천한 청년이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